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감은 계수하고 정량 한계에 대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익혀둬야 될 거는 이제 검정 곡선에 의해서 시료를 측정하고 이러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검정 곡선법이라고 검정 곡선, 까만색 곡선이죠. 이건 하얀색 곡선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료의 농도를 측정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하는가 하면, 이제 검정 곡선법은 여기에 농도, 일정 농도를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물질을 넣어주고, 이쪽은 지식값을 찾는 거예요. 이 기기가 10이 들어갔을 때, 20이 들어갔을 때, 100이 들어갔을 때 각각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Y축에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10일 때 요만큼 가고, 20일 때 요만큼, 50일 때 이만큼, 100일 때 한 이만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리그레션을 이렇게 하죠. 리그레션을 쭉 해놓으면 이 식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y는 저쪽 y축이니까 얘는 지식값이 되고, 그 다음 x는 뭐야? 농도가 되죠. 이런 식을 만들어요. 이런 식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농도를 아는 표준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 식을 만들어 준 것이고, 이게 이제 검정 곡선이죠. 검량 곡선 또는 검정 곡선이라고 해. 그런데 이 식을 만들어 놓고 시료의 농도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일정 농도의 값을 측정해 보니까 여기가 나왔어. 기기에서 측정된 값이 여기야. 얘는 시료의 지식값이죠. 시료가 나타낸 값이야. 이 나타낸 값이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단지 기계가 이 값을 찍어줬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시료의 농도를 어떻게 찾는가 하면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야. 쭉 와서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가 시료의 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료 농도를 보니까 72.5mg per 리터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은 지식값 y에 대해서 풀렸지만 농도에 대해서 이제 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y에 지식값만 알면, a하고 b는 상수니까 이 지식값만 알면 x의 농도, 시료의 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검정 곡선법입니다. 이해가 됐죠? 요거 비슷한 개념이 여기는 이제 농도를 알고 있는 그 표준 물질을 여기 시료를 농도를 알고 있는 물질들을 해서 검정 곡선을 만든 다음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는데, 비슷한 방법 중에 하나가 표준물 첨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인가 하면 표준 물질을 10이라는 양만큼 넣어주고, 20이라는 양만큼 넣어주고, 50을 넣어주고, 100을 넣어줘요. 그러면 농도가 쭉 나타나겠죠? 10을 넣어줬더니 여기쯤 올라가고, 20을 넣어줬더니 또 여기, 50을 넣어줬더니 여기, 100을 넣어줬더니 여기쯤 갔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표준 물질을 어디 갔어? 표준 물질 하나도 넣지 않아도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식값이죠. 기기의 지식값, 기기가 나타내는 값. 근데 표준 물질을 전혀 넣지 않았는데 기기는 이만큼의 지식값을 나타내죠. 이 지식값은 왜 나타나는 걸까? 이 지식값은 왜 나타났는가 하면 시료가 가지고 있는 농도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짝 여기에 기준선이 됐던 얘를 한번 옮겨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옮기는가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옮겼어. 자, 그러면 많이 보던 그래프가 나왔지. 조금 전에 봤던 검정 곡선 방법이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낸 이 지시값, 기계는 지금 여기에 지시값을 나타냈는데 이 지시값에 나타내는 농도가 바로 여기죠. 근데 실제로는 0인데,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는 얼마야? 마이너스로 이만큼 내려가야 되죠? 마이너스로 이만큼 내려간 거리의 절대값. 이만큼의 값이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시료의 농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검정 곡선을 방금 전에 이제 표준 농도를 알고 있는 걸 적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표준 물질을 하나씩 일정 양을 집어넣어줘서 0배, 1배, 2배, 3배 해서 측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곡선법하고 이 표준물 첨가법, 이 두 개는 이 방법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우리가 기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인가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내부 표준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 익혀 두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검정곡선을 작성을 해서 얻어진 검정곡선의 결정계수,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들이 띡띡띡띡띡 이렇게 떨어졌을 때 검량선을 그리고 이거의 상관계수 R 스퀘어드를 뽑아봤을 때 이 R 스퀘어드가 일정 수준 이내여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는 여기가 있고 하나는 여기가 있고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선에 좀 몰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문계수는 뭐냐 하면 표준 용액의 농도, 여기가 농도였었는데 여기 농도에 대한 반응, 이 반응에 대한 농도에 대한 반응값이다. 그래서 반응계수는 농도에 대한 반응값이다. 그래서 알파 C로 표현한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기출문제에서 지금 이 챕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얘가 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문계수는 뭐냐? 검정 곡선 작성할 때 표준 용액에 대한 반응값의 B다. 그래서 알파 C, 그러니까 C분의 R로 표현할 수 있다. 익혀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검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검출할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겠죠. 그 검출 한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 또는 어떤 시험 분석 방법이 검출할 수 있는 한계, 그런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가 기기 검출 한계입니다.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 이 기계를 썼을 때 어느 정도까지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기 검출 한계죠. 보통 이제 SMB의 2.5배, 2 내지 5배다. 이 SMB는 뭔가 하면 시그널 대 시그널 투 노이즈입니다. 시그널은 시료를 분석해서 나타내는 값이고, 노이즈는 기계가 어떤 오차에 의해서 나타내는 일종의 잡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게 기기에 의한 노이즈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료에 의한 시그널인지가 긴가민가 해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B를 보통 SMB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 B가 최소한 2배 내지 5배, 그러니까 노이즈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보다 시료의 분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게 2배 내지 5배 정도 되는 농도, 또는 반복 측정했을 때 표준 편차의 3배 정도 되는 값을 우리가 보통 기기 검출 한계로 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가 하면 시험 분석 방법이 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시험 분석 대상을,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이 물질은 어느 정도 농도까지 검출할 수 있느냐, 그게 방법 검출 한계죠. 그런 용어가 있고, 다음으로서는 이제 정량 한계, 시험 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량 한계하고 그러니까
분석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정량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양이면, 좀 정량화가 가능하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농도냐. 그게 이제, 이 정량 한계라고 볼 수 있죠.